가장 큰 질문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사이의 전쟁이 마침내 끝난 후 중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넓은 지역 재편의 일환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합의만으로 중동을 재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할까요? 일반인, 공동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예루살렘 종교관 센터의 회장인 랍비이자 박사인 야코브 나기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이스라엘 종교관 대표단을 이끌고 아랍에미리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만나 공존, 교육, 그리고 물론 지역 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비님, 아랍에미리트에서 막 돌아오셨는데 분명히 그곳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며칠을 보내셨겠네요. 이번 방문 후 중동의 유대인 무슬림 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찰스 디킨스가 말했듯이 최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는 종교 무기화와 관련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보니 그 또 다른 흐름 때문에 더 낙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서명된 것이 아니라 그 회복력이 실제로 말 그대로 불 속에서 시험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온 30명 이상의 지도자들 실제 경험은 단지 회의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택시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혀 다른 현실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미리트 사람들,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에게서 듣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이건 진정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나 안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무슬림 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전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의심했던 일입니다. 이 회담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와 관련해서 그것이 특별한 기회이자 도전인가요? 이슬람을 세계에 전파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의 정상화가 무슬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서사,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과 무슬림의 종교적 형제의 발전을 핵심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정상화를 통해 우리의 공동 이야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인물인 무함마드 알 이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가 종교 간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기리기 위해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특히 10월 7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오늘날의 정상화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직접 목격한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사이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두 눈을 가지고 있죠. 한쪽 눈은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해관계에 신경 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대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 대중이 우리의 정체성이 충돌한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뀌어야 우리 정체성이 하나로 모아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팩트라는 NGO가 중동 지역의 교육 교과서를 연구했고 중동 전역의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갈등을 종교 탓으로 사실상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다시피 종교 간 대화라는 개념도 때로는 의문이 제기되거나 심지어 의심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이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죠.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옳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종교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일 수 없으며 그들은 이것이 90년대에 놓쳤던 점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이익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와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중동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과 내러티브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현해야 합니다. 장기적이지만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회의 주제 중 하나는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공존을 가르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내시나요? 좋아요.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퍼런스에서 들은 주장 중 하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잡기보다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끝없는 논쟁을 넘어서서 연결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이고 연결이며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간디가 말했듯이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세요. 그 변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 그것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삐님. 특히 이번 회의 이후에 당신의 관점을 듣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는 간단한 광고를 보고 난 후에 주요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몇 가지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헤즈볼라 로켓이 북부 지역 한 마을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주요 소식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i24 뉴스 잉글리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나타샤 키로축입니다. 라삐님 감사합니다.